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앱 인벤터로 구글의 인공지능 API 중에 자연어 처리 API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API가 있습니다. 이 감정 분석 API를 이용해서 나의 현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불러와서 이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또는 감정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도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만들었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 진행하면서 지금 오픈을 하게 되네요. 우선은 앱 먼저 실행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로 들어와서 자, AI 컴패니언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화면에 나타나고요. 일단 채팅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야 되네요. 자, 우리 카카오톡에 가면 여러 가지 채팅 내용들이 있죠? 이 중에 채팅 내용 하나를, 채팅방 하나 골라서, 요 상단 오른쪽에 여기, 메뉴 아이콘 누르고, 밑으로 내려보면, 설정 있네요. 설정 아이콘 누르면,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고 모든 메시지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면 이미지나 그런 텍스트 파일들이 저장이 돼요. 다시 우리 AI 컴패니언으로 와서 다시 누를게요. 채팅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폴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마지막 가장 최근의 거를 불러오면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지인과 대화를 내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전 처리를 누르면 필요 없는 글자들이 삭제돼요. 예를 들면 날짜라던가 또는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삭제가 되고 감정 분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감정 지수와 교류 지수라는 게 나타납니다. 감정 지수는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감정지수. 여기서는 스코어라고 하는 값으로 나왔는데, 얘는 긍정이냐, 우리가 했던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 값을 알려주고요. 긍정은 0.9점까지, 부정은 마이너스 0.9점까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 있고, 글이 아주 많다. 그러면 이 글을 모두 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알려줍니다. 아까 전에 0.4점이었으니까 꽤 높은 긍정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교류지수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매그니튜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상관없이 얼마나 감정을 표현했냐 이거예요. 감정적이냐, 감정적인지 그냥 건조한지 건조죠 한지 이걸 나타내고요. 요것도 값이 얘는 매그니튜드는 그냥 0이에요. 0부터 0.9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문장마다 얘가 감정적인지 아닌지 값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을 모두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교류 지수입니다. 이거 두 개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랑 이제 같이 대화를 했는데, 한 사람, A라는 사람하고는 아주 대화 내용이 적어요. 정말 대화는 한 두세 문장밖에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사랑해, 좋아해 이런 걸 많이 했다면 그러면 감정 지수는 아주 높겠지만 교류 지수는 낮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사람과는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지만 또 감정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평균 냈더니 그냥 감정지수는 그냥 딱 중립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지수는 0점이겠지만 0점이지만 사실 이 교류지수는 엄청 높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했으니까 이 값이 합산이 되니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지수, 교류지수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앱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 채팅 내용과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분석 결과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문장마다 이 각각의 감정지수와 교류지수 점수가 나와요. 좀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게임 하는 게 많이 있네요. 예를 들면 여기 메시지 있네요. 자, 축하 케이크를 획득하고 되팔면 대박 보상의 찬스 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매그니투 이 문장에 이제 교류 지수가 높다.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0.9, 0.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광고 말고 내용이 요거 예시보다 다른 걸 일단은 좀 또 갖고 와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를 한번 갖고 있는데 예시가 좀 적절치 않아서 예를 들면 우리 저희 아내랑 대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 내용 모두 내보내기 저장소에 저장.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채팅 가져오기 누르고 가장 더 최근에 거 내용을 쭉 해서 이미지도 같이 저장이 되니까 이걸 내용을 보면 무려 2012년부터 채팅을 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누르면 근데 이거 지금 앱은 구글의 API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API가 9,999자까지 이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초과하면 글자를 이제 분할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신 글만 9,900자를 추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을 누르면 네. 감정 지수는 0.1, 그리고 교류 지수가 74로 높게 나타났어요. 교류 지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나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별로 살펴보자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자, 이런 메시지, 오케이, 해볼게요. 이런 거는 0.8, 0.8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감정적인 것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조한 말, 예를 들면 뭐 건전지는 망간, 알칼리는 뭐가 해당되죠? 이런 말들은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도 0점이고요. 매그니튜드도 0점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여기 앱에다가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도록 했거든요. 잠깐 볼게요. 모든 글자를 다 삭제하고 여기다가 글을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사랑해 하고 감정 분석 버튼 눌러주면 바로 0.9, 0.9 아주 이 감정 지수 교류가 높다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좀 나쁜 말 해볼게요. 바보야. 그런 거를 감정 분석하면 감정 지수 0.6, 교류 지수도 0.6 정도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분석해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만드는 방법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선 얘는 구글의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 API라고 하는 애를 썼습니다. 얘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보면, 가이드 문서에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를 분석을 해주는데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도 감정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기 보면 저희는 이 중에 오토ML이 아니라 오토ML은 내가 직접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엄청 비싸 유료예요. 얘는 구글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자, 우선 뭐 구문 분석이 있고 항목 분석, 그 다음에 감정 분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컨텐츠 분류, 뭐 다국어, 뭐 공간 구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게 요거였어요. 감정 분석. 텍스트 블록에 표현된 전반적인 의견, 느낌 또는 태도, 감정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감정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부터 보면 가격은 일반적인 API랑 좀 비슷해요. 감정 분석. 가격은 이제 월 단위로 월 5,000건까지는 무료고요. 만약에 5,000건이 넘어가면 이게 100만 건까지는 1000개당 1달러예요. 1000개당 1달러. 그러면 대략 그냥 1000원이라고 하면 한 번에 1원 또는 1.2원 정도 한다.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건당 1.2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가격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얘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가격이 아니라 리소스 랭귀지 문서 이게 구글의 API가 사실 페이지가 많아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 중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HTTP 리퀘스트 우리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URL이 필요하고 헤더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URL은 여기래요. language, Google, APIs, Analyze, Sentiment라고 되어 있죠. 요거 중요해요. 앱인벤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웹으로 시작할 때 여기 있네요. 여기 주소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여기다. 이거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필요할 텐데 헤더 헤더에 관한 것들 다큐멘트 요청하는 것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이거 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군요.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요청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빈멘트에서는 어떻게 하냐,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다.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문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에 있네요. 어,
계속 여기 오죠? 잠깐만요. 아, 네. 아, 겨우 찾았습니다. 요 메뉴 여기 있네요. 안내에 감정 분석에 보면, 자, 여기 볼게요. 감정 분석할 때, 우리 주소는 URL은 저기 어디, 여기 URL이고요. 그 다음 헤더 파일에, 그 다음에 여기, 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이제 유료도 계산이 되니까, 이때 요 헤더 파일의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서비스 토큰 또는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API는 그 API 키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API 키를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살짝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거 알아내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뒤에 하고, 여기 있죠. 물음표, 키는 하고,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API 키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대신해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 토큰이라던가, 액세스 토큰이나 또는 이제 서비스 계정, 서비스 어카운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헤더에 컨텐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컨텐츠 타입이라고 여기 있죠. 헤더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는 형식은 여기 있는 대로, 자, 엔코딩 타입은 오류가 나서 뺐고 다큐먼트 타입 컨텐츠 해서 이게 중요하죠. 요만큼.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감정 분석을 의뢰할 텍스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앞에 있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랑 얘를 텍스트를 합쳐서 실제 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하면 결과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응답 콘텐츠 그러면 결과를 받게 되고요. 이제 분석 결과를 응답 콘텐츠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 결과가 바로 이해죠. 요거 전체 내용. 잠깐만요. 이거 전체 내용. 그런데 이 전체, 아이고, 또,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이 지수 값이에요. 그 다음 아래에서부터는 한 문장마다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이 값만 뽑아낸다. 뽑아낼 때 리스트 형식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응답 콘텐츠에서 다큐먼트 센티먼트라고 하는 요 리스트 태그 이름에다가 스코어 값을 갖고 와서 감정 지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또 교류 지수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0.25보다 낮으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구분해서 넣어줬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전체 블럭은 요 정도의 블럭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것도 안 했나요? 그 전처리하는 거, 그것 좀 그거랑 파일 불러오는 것도 조금 안내 드릴게요.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그 버튼에서 파일 가져오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채팅 가져오기. 채팅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부 저장소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액티비티 스타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액티비티 스타터에 보면 여기 동작이 있는데요. 동작에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get content라고 하면 이게 내부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는 그 이미지의 형태는 텍스트 파일로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게 되겠죠. 자, 요 동작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내부 저장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창이 뜨게 돼요. 열기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불러오게 되면
이 불러오는 것이 URI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URI를 다시 파일 실제 경로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문자열 교체하기 과정을 거쳐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완료가 돼서 파일을 불러오고 나면 이 파일을 다시 텍스트 박스의 채팅 노면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전처리하기가 있는데 전처리하기는 필요 없는 메시지들을 거기서 없애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K가 어딨죠? 카카오톡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와보면 텍스트를 갖고 와보면 이렇게 날짜가 엄청 많이 있죠. 이 날짜들은 저희가 분석할 때 필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날짜를 다 없애고 요게 이제 날짜 없애는 이 정규화식을 이용한 익스텐션입니다. 날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없애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API 호출할 때 그 어떤 기호랑 혼동이 돼서 오류가 나게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와 헛따옴표는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또 이 글자의 길이가 9,900자를 넘어간다면 요 9,900자만큼 자르는 거예요. 최신 걸로. 왜냐하면 API가 그 개수 제한이 있다. 글자 수.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감정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일단 전처리 볼게요. 전처리 누르면 이게 최신 글로 9,900자만큼 추출이 해서 잘려진 거고요. 감성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실제 API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제 URL, 요청 헤더, 그래서 데이터까지 해서 웹을 호출하게 되고 이제 웹의 텍스트를 받으면 그 중에서 스코어와 매그니튜드 값을 받아서 레이블에 집어넣는다. 색깔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걸로 글자 여기로 제가 조금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런 개념들 설계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해요. 앱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선은 우리 텍스트 원문이 있죠. 원문 대화. 자, 이거 글자를 어떻게 갖고 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파일 갖고 올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어디서 갖고 와요? 카카오톡 속에 보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원문 대화를 우리가 이제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이게 뭐죠? 그러면 이제 약간 변형이 된 거니까 약간 수정된 대화. 이 전처리에는 일단은 날짜 없애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 관련된 거 없애고 쌍따옴표 없애고 헛따옴표 없애는 전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대화가 있는데 얘에다가 우리가 뭘 하나 같이 붙여요. 여기에 이제 우리 웹에 보면 우리 API를 호출하는 URL 그리고 헤더 그리고 우리 제이슨 형태의 요청하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앞뒤로 붙인 다음에 얘를 구글 API에다가 이제 호출을 하죠. 그러면 이 API에서 뭔가 값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응답을 할 거고 응답된 것이 바로 이제 제이슨 코드가 됩니다. 제이슨 코드가 나와요. 그럼 이 제이슨 코드를 다시 파싱 구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문 분석 해주는데 특히 우리는 리스트 방식으로 해줬죠.
리트 방식에서 얘를 이제 텍스트를 추출해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코어하고 매그니튜드가 있고요. 요 값을 감정지수와 여기 교류지수로 나타내고 여기다 또 뭐까지 해요? 색상까지 나타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 전체 과정을 거쳐서 이 감정 분석하는 앱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앱은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채팅 내용만 보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아주 감정이 풍부하고 아주 표현을 잘하더라도 글자를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다 나타나는데 내가 과연 채팅창에서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고 나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채팅창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고 일깨워주고 또는 나중에 이게 앱으로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뭐 조언을 해주는 앱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에서 특정한 어떤 좋은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라고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요렇게 있죠. 채팅 내용에서 우리 구글의 자연어 처리 API,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API를 활용해서 나의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화창이 전체적으로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감정적인 어떤 교류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감정 분석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